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 내 구검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안가 회동,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관련 각 소추 사유에 대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소추 사실별로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거나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해동 부분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러한 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가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1.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들은 그 제출 요구의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로 보이고, 수용자의 조사나 출정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이 부분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정언감정법 4조 1항 12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제출 요구일인 2024년 9월 27일로부터 3일 전인 2024년 9월 24일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 정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 정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 배포한 행위만으로 국회의 특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 사실은 국회의 정언감정법이나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으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62조 2항 위반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2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된 후 퇴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법 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 정언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무분별한 자료 공개에 대해 우려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현장 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4헌 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정영식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할지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관한 심의 표결권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칠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65조 2항 본문의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하였다는 점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송달 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송달 행위는 국회에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미 종료된 후 피소추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 및 이 사건 송달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청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정 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 정적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 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결 정적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 정적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출과 논의 과정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 정적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 정적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그에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 정적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 정적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적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표결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현장에서 의결 정적수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의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